안녕하세요. 오늘 아프지 않으려면 걸어라 라는 주제를 가지고 강의하게 될 서동환입니다. 아픈 것과 걷는 것, 무슨 관계가 있을까요? 모든 사람들은 건강하기 위해서 많은 운동을 합니다. 다르게 표현한다면 아픈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운동을 합니다. 운동 전문가인 저에게 많은 분들은 운동을 추천해 달라고 하고 운동하는 방법을 알려달라고 합니다. 저는 많은 운동들 중에서 걷기 운동을 추천드립니다. 걷기 운동은 가장 기초적이면서 가장 중요한 운동이기 때문입니다. 생태학적으로 오랜 시간 인류의 진화 과정을 살펴보면 인류는 네 발로 기다가 두 발로 걷도록 진화해 왔습니다. 걷기는 우리가 삶을 영위하기 위한 일상생활을 수행하는 기본적인 움직임 중에 하나입니다. 걸을 수 없는 경우를 생각해 보면 우리가 침대에 누워 있다가 화장실을 가거나 음식물을 섭취할 때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인지 신경계에 문제가 있는 환자들, 뇌졸중, 척수손상 환자들과 같은 신경계 계통 환자들이 재활의 최종 목표는 스스로 걷는 것입니다. 걷기는 가장 중요한 움직임이면서 우리가 건강을 유지할 수 있게 많은 도움을 주는 역할을 합니다. 올바른 걷기는 수학의 공식처럼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닙니다. 모든 걷기의 목적은 효율적으로 걷는 것입니다. 효율성이 떨어지는 걷기는 비효율을 가져옵니다. 그 비효율을 얘기한다 그러면 그 비효율이 섞여 있을 경우 우리가 아프거나 아니면 영양의 부족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 비효율로 인해서 우리는 여러 가지 문제를 겪게 됩니다. 잘못된 자세로 오랜 시간을 걸으면 구조의 불균형으로 근골격적인 문제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더 나아가서 움직임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걷기를 소홀히 한다면 섭취한 칼로리보다 적은 칼로리 소비로 인한 비만이 시작될 수 있습니다. 비만은 성인병의 시작 지점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올바른 자세를 주기적으로 걷기를 해야만이 아프지 않습니다. 자, 그럼 이제부터 어떻게 효율적으로 걸어야 할 것인지, 어떻게 다이어트와 걷기가 도움이 되는 것인지, 그렇다면 걷기는 어떻게 진행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자, 기능적으로 효율적인 걷기는 인체의 균형에서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화면 속에 보이는 세 개의 그림 속에서 어떤 그림의 사람이 확률적으로 보았을 때 효율적으로 걸을 수 있을까요? 자, 첫 번째 그림은 지팡이의 도움이 필요한 분을 묘사한 그림입니다. 지팡이를 사용하여 걷는 것에 도움을 줄 수는 있지만 지팡이의 사용으로 여러 가지 면에서 걷기의 효율성은 낮아 보입니다. 먼저 지팡이를 어떻게 사용하여 걸어야 할 것인지에 대한 교육과 약간의 훈련이 필요합니다. 지팡이를 사용함으로써 걸을 때 근력이나 균형을 표조하기 위해서 사용하지만 지팡이의 사용으로 신체의 균형은 사용하는 데 있어서 좌우 균형을 깨트립니다. 자, 그럼 두 번째 그림을 묘사한 사람은 어떨까요? 신체의 구조적 문제로 인해 불균형이 있어 보입니다. 그런 불균형은 여러 가지 형태로 나타날 수 있는데요. 자, 보편적인 예로 다리가 안쪽으로 모이는 다리의 형태, 또는 바깥쪽으로 벌어지는 다리의 형태, 그리고 발바닥의 균형이 무너져 있는 평발의 형태입니다.
한 가지의 문제만 나타날 수는 있지만 복합적으로 그림과 보는 것 같이 전체가 균형이 무너져 있을 수도 있습니다. 자, 이런 사람이 효율적인 걷기가 가능할까요? 걸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장시간 걸었을 때 균형이 올바른 사람에 비해서 피로도가 상당히 높고 장기간에 걸쳐서 이런 걸음을 지속하였을 때 이러한 불균형을 가지고 걸었다면 통증이 유발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올바른 정렬의 마지막 그림에 표현된 사람이 가장 효율적으로 걸을 수 있는 기본적인 요소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앞에 두 가지로 묘사된 사람의 상태가 걷는 걸음걸이가 잘못되었다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우리는 걷기의 효율이 떨어진다고 말합니다. 그럼 이처럼 우리의 몸에 중심을 잡아주는 뼈대가 올바른 정렬을 가지고 있다면 효율적인 걷기가 가능할까요? 다른 부분은 필요한 부분이 없을까요? 자, 대부분의 뼈대개는 근육들의 불균형한 긴장으로 인해서 틀어지게 됩니다. 우리 몸의 근육들이 불균형한 요소들, 양팔과 다리, 그리고 골반의 대칭적인 균형을 깨트립니다. 자, 그럼 근육의 긴장을 불균형하게 하는 요소들은 무엇이 있을까요? 예를 들면 여러분이 많이 사용하시는 스마트폰을 장시간 사용하는 것, 가방을 한쪽으로만 매는 것, 장시간 의자에 앉아서 컴퓨터를 사용하는 것, 다리를 교차해서 의자에 장시간 앉아있는 것 등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주 쉽게 접근하는 방법은 인체의 상하 좌우의 균형이 이루어지지 않는 상태를 유지하면서 장시간 동작을 하는 경우입니다. 구조적으로 잘못된 신체 뼈대와 근육의 정렬은 걷기의 효율성을 떨어뜨립니다. 불균형의 원인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하고 불균형이 발생되었다면 원인을 찾아서 먼저 해결해야 합니다. 불균형 예방을 위해서 운동 전후에 충분한 준비 운동과 정리 운동을 하여야 합니다. 장시간 스마트폰을 사용한다면 장시간 사용하는 스마트폰의 시간을 줄여야 되고 장시간 책상에 앉아서 업무를 볼 때에는 업무를 잠깐 중단하고 일어나서 스트레칭을 실시하여 신체 근육의 불균형을 예방하여야 합니다. 평발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알맞은 깔창을 준비하여 올바른 발의 정렬을 유도하여 발의 피로감을 감소시켜야 합니다. 자, 불규정으로 정상적이지 않은 보행의 특징들을 한번 살펴볼까 합니다. 자, 그림에서 보시면 첫 번째 그림은 발목의 움직임 중에서 발목을 펴는 동작에 제한이 있습니다. 그런 제한으로 인해서 발 뒤꿈치가 바닥에 닿았을 때 지면을 지지하는 것이 되지 않아서 무릎을 펴는 힘이 제대로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상체가 과도하게 앞으로 숙여지는 비효율 동작의 보상작용이 일어납니다. 그럼으로써 우리는 정상과 비슷한 동작의 걸음을 하려는 행동을 하게 됩니다. 자, 두 번째 그림은 발목의 움직임 중에서도 굽히는 동작이 제한이 있는 경우입니다. 발목을 잘 굽히지 못하기에 허벅지를 좀 더 높게 들어 올리게 되어 있습니다. 자, 발목의 움직임이 있어서 이 그림과 같이 앞으로 전진하기 위해서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허벅지를 좀 더 높게 들어 올리게 되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 그림 보시면 무릎을 펴는 제한이 있는 경우입니다. 무릎을 잘 펴지 않아서 반대발이 까치발 들듯이 높게 들어 올리는 보상적인 움직임이 나타납니다. 이 또한 마찬가지로 오른쪽의 다리의 무릎이 잘 펴지지 않기 때문에
오른쪽의 다리를 앞으로 전진시키기 위해서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뒷발이 까치발 들듯이 움직이는 보상 동작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자, 첫 번째 그림은 허벅지의 근육이 힘이 없어서 나타나는 보상 동작을 표현한 그림입니다. 허벅지를 들어 올리는 힘이 없기 때문에 허벅지 반대쪽에 있는 동작의 리듬을 이용하여 그 오른쪽에 있는 다리를 움직이려는 상체를 앞으로 숙여 보상 동작을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그림은 무릎에 펴는 동작이 제한이 있는 경우입니다. 무릎이 잘 펴지지 않기 때문에 반대쪽의 다리에 보상 동작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 그림의 경우에는 허벅지의 근육이 약하고 발목을 구부리는 동작이 제한이 있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그쪽 다리를 앞으로 전진시켜야 되는데 그러한 동작이 나오지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쪽 다리를 휘 돌리듯이 걸음걸이를 보이는 것입니다. 자, 이 외에도 팔자걸음, 엉덩이에 너무 힘이 강하게 있는 경우에 팔자걸음이 많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또 엉덩이가 나와 있는 상태의 걸음, 아니면 엉덩이가 좌우로 심하게 흔들리면서 걷는 걸음, 엉덩이가 들려있는 불균형 인체의 불균형 요소를 해결해야지만이 이러한 불균형을 해결하고 올바른 걷기 동작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신체의 불균형 요소를 해결한 다음에 걷기 운동을 진행하셔야지 효율적인 걷기 운동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운동과학자 뉴먼 박사는 걷기 운동은 전신 운동이라고 말합니다. 균형이 잘 맞는 뼈대와 상체의 하체의 근육들이 협응 운동이라고 합니다. 여기에는 운동 에너지와 위치 에너지의 조합도 필요로 합니다. 잘 갖춰진 움직임의 형태에 전체가 조화를 이룰 수 있는 걷기의 리듬이 추가되어야 효율적인 걷기가 완성되는 것입니다. 그럼 걷기가 다이어트에 어떻게 도움이 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음식물을 섭취한 칼로리는 100으로 봤을 때 약 70%는 기초대사를 하는 사용하고 약 10%는 발열을 하는데 에너지로 소비합니다. 약 20% 정도는 움직임을 하는데 소모합니다. 근육이 많으면 전체적으로 사용되는 에너지 소비도 증가합니다. 근육이 많은 사람과 적은 사람의 에너지 소비는 자동차의 엔진 크기에 비교할 수 있습니다. 엔진의 사이즈가 커서 cc수가 높으면 연료를 많이 소비하듯이 우리의 근육도 같은 원리입니다. 근육량이 많은 사람은 소비하는 에너지도 많습니다. 기초대사량이 높고 발열하는데 사용되는 칼로리도 높습니다. 많은 양의 근육을 유지하는데 그리고 사용하는데 많은 칼로리가 쓰입니다. 많은 분들이 적정 체중을 유지하기 위해서 근육 운동을 하는 이유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우리 몸에 있는 600여 가지의 근육들은 에너지원을 만들고 신체 활동을 원활하게 합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근섬유가 위축되고 근육의 기능도 서서히 떨어집니다. 질병관리청에서 실시한 국민건강영양조사 실태에 따르면 20대에서 60대까지 10년마다 15%씩 근육이 감소하고 60대 이후부터 10년마다 30%의 근육이 감소한다고 합니다. 자, 이 일을 쉽게 해석해 보면 나이가 들수록 근육의 양은 줄어들고 상대적으로 소비하는 칼로리의 양이 줄어듭니다. 그렇다면 나이가 들었어도 같은 식사량을 유지한다면 우리 몸에 체지방이 늘어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흔히들 얘기하는 나이살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는 주변에서
젊은 나이에 은퇴한 운동선수들도 체중이 쉽게 불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은퇴 후의 활동량이 은퇴하기 전에 신체 활동량보다 적지만 음식의 섭취량은 변화가 미비할 때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또한 음식량을 조절하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부분입니다. 우리가 섭취한 에너지는 변화하지 않습니다. 섭취된 에너지만큼 신체에서 소비하지 않으면 남은 잔량의 에너지는 우리 몸의 지방의 형태로 저장을 합니다. 그렇다면 체지방이 몸에 쌓이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면 필요한 칼로리만큼만 섭취하여야 합니다. 또는 섭취한 만큼 활동량을 늘려야 합니다. 신체에서 에너지를 많이 쓸 수 있도록 기초대사량값을 늘려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근육을 증가시키고 많이 움직여야 합니다. 걷기 운동은 다이어트 측면에서 본다면 에너지를 많이 소비할 수 있는 근육량의 감소를 예방할 수가 있고, 걷기를 통한 활동량의 증가로 칼로리 소비를 높일 수 있습니다. 또한 소화를 촉진시키고 혈액순환에도 도움이 되며 생각하는 능력을 촉진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식사 후에 가볍게 산책하는 이유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또한 중요한 아이디어가 필요하거나 할 때도 산책을 하고 중요한 영감을 얻기도 합니다. 자, 이제 걷기 운동 실시 방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올바른 걷기의 자세. 자, 자세는 먼저 편안한 복장과 운동화를 착용을 하고 실시를 하여야 합니다. 걷기는 인체의 상하 좌우 복합적인 리듬이 조화를 이룬다고 보시면 됩니다. 팔, 다리의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체중의 이동으로 인한 균형적인 리듬과 무릎과 발바닥이 지면에 닿으면서 발생되는 위아래의 움직임이 복합적으로 이루어지는 리듬입니다. 머리가 과도하게 앞으로 나가지 않도록 턱을 약간 아래로 당기고 정면을 약간 위쪽으로 바라보고 유지하여야 합니다. 척추를 쭉 펴지게 유지되어야 합니다. 가슴과 등을 쭉 펴고 걷는 동안 척추가 곧게 펴진 상태를 유지해야 합니다. 걸을 때에는 보행이 효율적으로 리듬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다리가 뒤쪽에 위치했을 때 무릎이 쭉 펴지면서 엄지발가락이 지면에서 자연스럽게 떨어져서 몸을 약간 앞으로 밀어주면서 체중이 앞쪽에 위치한 다리로 자연스럽게 이동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팔은 자연스럽게 몸통과 다리를 스치듯이 교차하며 움직입니다. 배를 가볍게 힘을 주어 엉덩이의 근육들이 보행 시에 원활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양발의 보행의 모양은 11자가 되도록 유지해야 하고, 앞쪽에 위치되는 발의 뒤꿈치가 먼저 지면에 닿도록 해야 됩니다. 발의 뒤꿈치가 먼저 닿아야 하고 점차적으로 발바닥 전체가 닿아서 엄지발가락까지 닿아야 합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체중이 이동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걷기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걷기 운동의 목적에 따라서 달라지지만 모든 운동에는 기준이 필요합니다. 체중 감소를 목적으로 한 걷기는 걷기의 강도, 빈도, 기간을 좀 더 높게 잡을 수 있지만 점심시간 후나 기분 전환을 하기 위해서 가볍게 실시할 수도 있습니다. 개인의 목적에 따라 얼만큼의 강도로 얼마나 자주 할 것인가, 얼마까지 실시할 것인가, 준비운동과 정리운동은 어떻게 할 것인지 이 기준을 정하면 됩니다. 일반적으로 걷기는 빠른 걸음으로 5분 이상 실시하고 적어도 주에 3회는 실시합니다.
혹시 체중 감소, 즉 체지방 감소 목적으로 걸을 때는 약간의 숨이 차고 5분간 걷기를 하였을 때 등에서 약간 땀이 날 정도로 유지하면서 20분 이상 실시하는 것이 올바른 방법입니다. 쉽게 생각해서 우리가 약속 시간에 늦었을 때 빠른 걸음으로 걸어서 약속 장소에 도착했을 때 나도 모르게 등에서 땀이 나 있고 호흡이 약간 거칠어 있는 상태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정도의 강도, 상태를 유지하면서 10분 이상 지속을 하면 체지방 감소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걷기 전과 후에는 반드시 준비 운동과 정리 운동을 해야 합니다. 특히나 발목 주변과 종아리, 허벅지의 근육은 충분히 이완시켜 주어야 합니다. 혹시라도 본인이 고혈압이나 저혈압이 있다면 걷기 운동 실시할 때 내가 두통이 있는지 어지럽지는 않은지 본인의 건강 상태를 확인하면서 상태가 심할 경우에는 걷기 운동을 삼가해야 합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자, 나의 무릎이 좋지 않다거나 체중이 많이 나가서 무릎에 부담이 많이 오는 사람은 무릎의 상태를 확인하면서 걷기 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걷기 운동을 대체할 수 있는 운동을 권장합니다. 무릎이 상하면서까지 걷기 운동을 하는 것은 권장하지 않습니다. 걷기 운동 전에 실시할 때에도 몸의 상태를 수시로 확인하여 상태가 좋지 않고 정상적이지 않는다는 것을 판단한다면 실시를 하지 않고 즉시 중단해야 합니다. 자, 많은 분들이 체지방 감소에 관심을 가지고 문의를 많이 합니다. 어떻게 운동을 해야지, 얼마만큼 해야지만이 체지방이 많이 감소되는지에 대해서 궁금해합니다. 자, 걷기 운동의 강도를 올바르게 설정한다면 체지방을 감소하는데 많은 도움이 됩니다. 운동의 강도가 60에서 75% 사이를 유지했을 때 우리의 몸은 체지방을 최대한 에너지원으로 이용합니다. 그러면 올바른 운동 강도를 설정하기 위한 목표 심박수를 구하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디지털 기기들을 통해서 목표 심박수를 구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간단한 공식을 통해서도 구할 수가 있습니다. 개인이 스스로 목표 심박수를 구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여유 심박수를 이용해서 목표 심박수를 구하는 카보넨 공식은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사용됩니다. 개인의 체력 수준을 반영하여 운동 강도를 설정할 수 있는 장점도 있습니다. 자, 목표 심박수는 여유 심박수에 운동 강도를 곱한 값과 안정시 심박수를 더한 값으로 구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최대 심박수는 추정 값으로 심장이 최대로 뛸 수 있는 횟수를 말합니다. 안정시 심박수는 신체가 안정적인 상태에서 1분 동안의 심장의 박동수입니다. 안정시 심박수는 측정을 할 때 둘째 손가락과 셋째 손가락을 이용해서 목 아래 경동맥 부위나 아니면 손목의 요골 동맥에서 측정할 수가 있습니다. 여유 심박수는 최대 심박수에서 안정시 심박수의 차이를 말합니다. 자, 목표 심박수를 구하는 예시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정시에 심박수가 70인 50대 남성의 60에서 75%에 해당하는 목표 심박수를 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남성의 최대 심박수는 170입니다. 220에서 나이 50을 뺐을 때 170이 남습니다. 안정시 심박수는 70으로 정해져 있고, 자, 여유 심박수는 100으로 알 수 있습니다. 100은 170, 즉 최대 심박수에서 안정시 심박수를 뺐을 때 나오는 값으로 100을 산출할 수가 있습니다. 목표 심박수 공식에 대입하여 60%의 목표 심박수를 구했을 때
130이 나오고 75%에 해당하는 심박수는 145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남성은 분당 130과 145의 심박수를 유지하면서 운동을 한다면 체지방을 최대한대로 사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왜 걸어야 하는지, 걷기의 효율, 그리고 체중을 줄이기 위한 걷기를 알아보았습니다. 걷기 운동을 통해서 건강을 유지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